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과 내신을 수시 전형에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는지,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시에 교과 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는데, 도대체 우리 아이 성적표를 수시에서 교과 전형은 어떻게 반영을 하고, 또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왜 등급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내신에 대한 등급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두 학생이 있어요. 컨슈 학생과 서영진 학생인데요. 두 학생 모두 다 자연계 학생인 것 같습니다. 자연계 학생이라는 전제 조건을 하나 깔고 갈게요. 그랬을 때 컨슈 학생 같은 경우는 국어가 2등급이고요. 미적분부터 물리까지는 모두 다 1등급이니까 거의 최상위 학생이 맞네요. 단순 평균을 냈을 때 1.2등급이니까 거의 최상위권 학생이고요. 서영진 학생,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밀리진 않습니다. 자, 국어가 대신 단위수가 4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컨슈 학생이랑 봤을 때 국어 단위수가 좀 높네요. 대신 이쪽 컨슈 학생은 미적분 수학 단위수가 하나가 더 높아서 이렇게 교차가 됐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자연계 학생으로 봤을 때 저도 2등급 걷다가 저는 미적분은 100점이 나와서 1등급이니까 우리 아이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공부를 잘한 거지만 단순 내신 등급만으로 봤을 때는 똑같네요. 자, 그랬을 때 저 같은 경우도 1등급 그러니까 저도 최상위권, 일단 평균을 냈을 때, 단순 평균을 냈을 때 1.2등급이니까 거의 뭐 최상위권 학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좋은 학생들도 있겠죠. 올 1 찍는 아이들도 있을 테니까요. 자, 그랬을 때 컨슈 학생 같은 경우 단순 평균이 1.2고 저 같은 경우도 1.2가 나왔다라면 두 학생이 단순 평균 내신 등급으로만 봤을 때는 똑같은 등급대가 형성되지만, 대학교마다 이 교과 전형을 할 때 이 정량화된 이 단순 수치를 계산하는 방법이 솔직히 학교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마다 틀린 거는 대학별 교과 계산의 가중치를 확인을 하시고, 학교마다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그 계산기를 통해서 단순 이 내신 등급의 계산을 학교별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모집 요강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계산기를 통해서 반드시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면 학교마다 이 단순 평균이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과 문과로, 그러니까 이과 학생이다 보니까 이과에 대한 가중치를 둬서 가중 평균을 냈더니, 컨슈 학생 같은 경우는 1.25등급이 나왔지만 저 같은 경우는 1.33등급까지 내려갔어요. 그 이유는 국어 단위수가 높게 평가된 부분이 컨슈 학생과 동일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문과 쪽으로 집어넣었을 때는 우리 컨슈 학생보다 내신 등급이 더 높게 나올 수 있겠네요. 이해 가시나요? 왜 그러냐면 국어의 단위수, 일명 문과적인 단위수가 높고 수학에 대한 단위수가 낮다 보니까 자연계적으로 학교에서 가중치를 가지고 교과를 전형을 계산했을 때는 컨슈 학생이 저보다 유리한 성적대가 형성이 되고, 만약 합격선이 1.28등급이 컷이 당했다면 컨슈 학생은 합격했지만 저는 떨어졌겠네요. 단순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학생처럼 보이지만 학교마다의 가중치가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은 학교 교과 전형을 지원할 때 그 학교에 맞게끔 잘 계산을 하셔야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내신 등급이 나온다고 해도 학교마다의 그 가중치 계산법을 적용했을 때 우리 아이에게 유리한 학교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교과 전형 준비하시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학교별로 가중치를 하고요. 또한 지금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우리 학교는 어떠한 가중치를 좀 높게 갑니다.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 비중을 두고 계산을 해요 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 학과 공부를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요. 보통은 단위수가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학교마다의 그 비중의 가중치를 잘 따져보셔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성적표 분석하시는 방법인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단순 내신 등급을 가지고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건데, 지금 교과 전형으로 가장 좋은 학교는 한양대학교 그리고 중앙대학교 정도 지원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울대, 연대, 고대 같은 경우는 이 단순 내신 등급만으로는 선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학교를 한번 따져볼게요. 대한민국의 전체 학교의 내신 등급 1등급, 그러니까 뭐 전교 1등급만 한번 따져볼게요. 전교 1등급 아이들 전체가 서울대학교 안에 다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전체에서 3,000명 정도로 선발하고 있으며 수시에서 뽑는 인원이 3,0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전교 라인 아이들에도 다 들어갈 수는 없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 이렇게 상위권 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단순 등급만으로 학생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다른 어떠한 평가 요소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건데 그게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대, 연대, 고대 이 학교들 그리고 뭐 성균관대도 마찬가지고 서강대도 마찬가지인데 단순 수치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교과 전형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과 전형을 좀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오늘은 이제 설명드리기가 너무 길고 나중에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 등급을 한번 볼게요. 두 학생을 비교를 해드릴 건데, 자, 첫 번째 학생은 컨쇼 학생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문, 과학, 기술 과정을 본 학생이고요. 그러니까 시험을 봤네요. 원 평균을 좀 보셔야 됩니다. 원 점수는 91점에, 그리고 수학을 좀 못하네요. 74점이고요. 영어가 96, 그리고 과학이 90, 사문이 93점. 그래서 편차와 수강자 수를 조금 보셔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할 때는 이 내신 등급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신 등급을 가지고 대학을 가는 게 아니고요. 이 앞에 나와 있는 원점수와 평균 그리고 편차 이런 것들을 계산했을 때 그 학교의 수준과 학생들의 시험 난이도 그리고 수강자 수를 통한 편차 이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보고서 학생을 선발하는 거지 단순 내신 등급을 보고 선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이 원점수 평균은 86.8 정도가 나왔고요. 편차를 계산했을 때 우리 아이가 16.0, 22.4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국어가 91점인데 평균점에 아이들이 얼만큼 분포되어 있는지에 대한 밀집도가 편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편차가 낮다라는 거는 평균점에 아이들이 그만큼 많이 몰려 있으니까 학교 수준뿐만 아니라 어떠한 이런 시험이나 아이들의 수준이 조금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냥 좀 편하게 저희가 말씀드릴 때 컨쇼에서는 어떠한 이 편차의 기준선을 보통 15에서 12 사이로 잡습니다. 만약 12 정도의 편차를 봤을 때 12보다 낮은 숫자가 형성되는 데가 보통 이런 자사고나 특목고 형식으로 좀 많이 나타나고요. 그거보다 좀 높은 수로 나타나는 학교들이 일반 고등학교인데 일반 고등학교는 보통 23에서 22, 20대 형성이 좀 많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랬을 때 우리 아이의 원점수 평균이 86.8인데 내신 등급을 봤을 때는 1.8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이니까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아이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는 이 등급을 보는 게 아니고 원점수와 이 원점수를 통한 그리고 편차 그리고 이 학생이 받고 있는 이 점수가 학년별로 어떻게 발전되고 성적 추이 같은 것들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다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 성적에 따른 학생의 학업 능력을 세부 능력 특기사항 같은 것들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등급 나쁘다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못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원점수가 되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내신 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학교에서는 다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컨쇼 학생 말고 다음 학생을 볼게요. 네, 접니다. 자, 또 전데요. 자, 저는요, 국어, 수학, 심화영어, 사문, 물리, 중국어를 했는데요. 국어는 83점, 수학은 67점. 수학은 아까 컨쇼 학생처럼 좀 낮네요. 대신 심화영어는 93점이고요. 사문 91, 물리가 89고요. 중국어 98점. 되게 잘하네요. 그런데 보시면 중국어가 98점인데 평균이 93.6이니까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편차가 5.6이라는 건 평균점의 아이들이 다 몰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두 개의 실수로 내신 등급이 나오지 않겠네요. 봤더니 3등급 정도 나왔고요. 심지어는 심화영어 같은 경우 93점이 나왔는데 내신 등급은 5등급이 나왔고요. 편차는 10.5 정도가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평균점이 되게 높고 그 안에 아이들이 많이 뭉쳐져 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내신 등급만 볼게요. 내신 등급을 봤을 때 5, 5, 5, 4, 3, 3인데 93점이 5등급이 떴대요. 이건 뭘까요? 아까는 우리 친구는 영어 같은 경우 96점, 사문이 93점인데 1등급 1등급 떴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저 같은 경우는 사문이 91점이 떴는데도 4등급이 떴네요. 그런데 보시면 이 사문은 평균점이 70.4로서 17.8이라는 아이들의 분포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91점인데 85.1로서 9.3 그러니까 잘하는 아이들이 그만큼 더 많이 몰려져 있다는 거네요. 그랬을 때 저의 등급은 4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학생과 두 번째 학생이 원점수는 똑같지만 학교 수준이나 아이들의 수준이 좀 다르다는 게 보이잖아요. 이해 가시나요? 네.
저는 특목고 학생인 겁니다. 외고 학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어를 저 정도 하는 거 봤더니. 자, 이것처럼 이런 내신 등급을 보게 되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특목고를 선발하는데 한계점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 등급보다는 원점 수학 평균 그리고 편차 같은 걸 통해서 학생이 성적의 뭐 이런 변화 추이나 발전성 그리고 학교 수준이나 그리고 시험에 대한 난이도 수준 이런 것들, 학생 수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한 이 점수 활동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세부 능력,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한 세부 능력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학생 원 평균 점수 86.8이고요. 두 번째 저도 원 점수 평균은 86.8이니까 학업 원점수만 따져봤을 때는 똑같은 학생이지만 내신 등급은 저 같은 경우는 4.16등급이고요. 컨슈 학생은 1.8등급이네요. 그러면 1.8등급과 4.16등급 등급만으로 봤을 땐 저는 1.8등급 아이보다 훨씬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맞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추이를 봤을 때는 첫 번째 컨슈 학생과 지금 제가 뭔 차이가 그렇게 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4.16등급, 4등급 아이가 상위권 학교를 갔다. 이거는 바로 자사고나 이런 특목고 학생들이 이런 점수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 이제 자사고나 특목고 이런 과고 같은 학교를 다니는 어머님들은 내신 등급을 그렇게 중요시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대학교가 반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점수 추이를 좀 봐야 되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서영진 학생은 어떤 전공 학업을 갖고 지원했을 때 유리할까요? 내신의 단순 등급, 이 내신의 등급만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추이를 보다 보니까 국어 점수나 영어나 중국어 같은 경우 이런 어문계열 쪽에 수학보다는 훨씬 점수대가 형성이 됐다라면 저는 어문계열을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중국어 점수가 되게 높아요. 그런데 제가 만일 동아리나 이런 비교과 활동이 중국 라인으로 어떤 활동들을 했다면 저는 학교에 중국어학과, 중문학과 이런 거 집어넣으면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전공학업과 전공 적합성을 맞춰가는 겁니다. 대신 저는 수학을 되게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상계에 어떠한 이런 경상계, 일명 경영, 경제 이런 쪽은 지원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네요. 이런 학업 성적을 보고도 어떤 전공을 찾아가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봤던 컨슈 학생과 두 번째 봤던 저 같은 경우 솔직히 학업 성취도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둘 다 공부를 좀 하는 학생이네요. 완전 잘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학업을 하는 학생인데 그러면 이거 나머지의 비교과 활동은 어떨까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따져서 학교가 우리 학생을 선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등급 갖고만 뽑는 건 아니고요. 단순 등급을 뽑는 건 아까 보셨던 교과 전형 학생회 같은 경우 단순 등급만을 보겠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학생을 선발하지는 않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성적표를 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적표를 봤을 때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은 당연히 이런 학업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들이 솔직히 좀 틀려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내신 등급이 무조건 좋다고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닙니다. 공부만 잘한다고 좋은 대학 가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인 겁니다. 이해 가시죠? 대신 공부를 잘하고 내신을 잘 받는 건 기본적 사항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는 데도 있어서도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도 학업 역량에 대한 이런 학업에 대한 성적에 대한 부분 되게 높게 평가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데 비교과를 많이 했다라 그래서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좋은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학업 성적은 기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성적에 대한 추이나 전공에 대한 학업 그리고 비교과 활동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잘 짜임새 있게 계획을 잡고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 지금 컨슈에서는 학생부 종합 특강 온라인 특강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온라인 특강 수업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 성적이나 아니면 비교과 활동들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학생이 만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특강 수업을 통해서 저희가 올려놨으니까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그렇게 막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차이입니다. 자,
단순 내신 등급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좋은 대학교 가는 거 이런 시대는 이제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과 전형을 준비할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지 이거에 대한 학교 성적 관리가 좀 틀리겠네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원점수가 아무리 높게 형성되어도 내신 등급이 높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학교는 교과 전형 준비하기는 힘들겠네요. 그럴 때는 빨리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 성적표 그리고 우리 학교의 지금 뭐 프로그램이나 수준 이런 것들을 따져보시고 우리 학생이 어떤 전형에 더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됐건 수시 교과 전형이 됐건 우리 학생에게 가장 잘 맞는 전형을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학생을 이렇게 맞춤 형식의 옷을 입혀가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한다. 그래서 좋은 대학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평가해 보시고 잘 판단해서 잘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컨쇼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